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사, 자동차 전기 쪽에 진단 및 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장 진단 및 원인 분석과 대책에서 이 설페이션이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축전지 설페이션.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차량을 무단 방치한다고 할까요?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설페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장시간 방전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차를 가만히 두면 이게 설페이션 현상. 그래서 비중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비중이 너무 높거나 낮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전해에게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다 방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불충분한 충전이 반복된 경우에도 설페이션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게 장시간 방치. 비중 차이가 났을 때, 전해에게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방전을 너무 많이 시키면 설페이션이 났습니다. 불충분한 충전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설페이션이 납니다. 충방전, 과다방전, 과다충전 전부 다 설페이션의 원인이 된다. 전해액 부족으로 극판이 노출된 경우. 그래서 설페이션이 일어나면 전해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해액이 부족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설페이션의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해액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전해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크랭킹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은 뭐냐? 이 크랭킹이란 말은 뭐죠? 스타팅. 다시 말하면은 차량에 시동을 거는, 크랭킹은 시동 거는 거예요. 시동 걸다. 시동을 거는 것을 크랭킹이라고 그래요. 크랭킹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축전지 용량이 부족하다. 축전지가 부족하다. 이게요. 용량이 저하되어 있다. 이게 가능. 또 기관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다. 점도가 높으면 끈적끈적하니까 피스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피스톤을 저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 기온 저하로 온도가 늘어지면 점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온 저하가 되면 시동부가 증가됩니다. 전기자 코일 및 겨자 코일이 단락이 되는, 단락과 단선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단락과 단선.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거고, 단락은 누전의 형태가 단락이에요. 단락은 누전의 형태가 되고,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그래서 단락이 되는 경우, 전기의 일부가 새 나가는 거죠. 전기가 새 나가는 것을 우리가 누전의 단락이라고 그래요. 단락. 그랬을 때는 전기 저항값이 바뀌어요. 전기 저항이 바뀌고, 또 저항의 변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류, 전압이 전부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자, 단락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시동 부하가 증가된다거나, 겨자 코일이 단락되어 있다거나, 축전지 단자와 케이블의 접속이 불량이다. 그죠? 시험 잘 나옵니다. 축전지 단자의 케이블 접속 불량, 이것도 크랭킹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축전지 설페이션, 시험이 잘 나옵니다. 크랭크 축은 회전하나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 원인, 이것도 잘 나오죠. 크랭크 축은 회전해. 크랭크 축은 기관이 시동이 안 걸려. 이 말은 우리가 크랭킹을 하게 되면은 시동은 안 되고 그르륵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바로 센서는 넘버원 TDC 센서. 요겁니다. 센서 고장은 넘버원 TDC. 크랭크 센서 고장이다. 넘버원 TDC 센서 불량인데. 크랭크 각 센서 불량, 점화 장치 불량, 연료 펌프 작동 불량, 파워 트랜지스터 결함, 점화 코일 단선, ECU 결함. 그래서 우리가 시동되지 않는 원인이 이렇게 7가지나 되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라는 부분이 생각보다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넘버원 TDC 센서 불량, 크랭크 각 센서 불량,
또 점화 장치 불량, 연료 펌프 작동 불량, 파워 트랜지스터 결함, 점화 코일 단선, ECU 결함. 2차 점화 파형의 점화 전압이 높은 원인. 2차 점화 파형의 점화 전압이 높은 원인입니다. 우리가 점화 코일은 1차에서 2차로 상호 유도에 의해서 높은 전압이 걸리게 돼 있죠. 1차 전압에서 2차 전압으로 걸릴 때는 보통 15,000볼트에서 2만 볼트의 전압이 형성됩니다. 2만 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점화 파형의 점화 전압이 2차 점화 파형의 전압이 높은 원인. 점화 전압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 배전기 캡 내 단자가 부식된 때, 점화 플러그 간극이 너무 클 때, 그다음 실린더 내의 압축 압력이 높을 때, 점화 플러그 전극 부분의 온도가 낮을 때, 점화 플러그 전극 부분의 온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공연비가 희박할 때, 공연비가 희박할 때는 노킹이 일어나죠. 자동차에서는 공연비 희박하면 노킹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희박할 때 점화 전압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또 전극 부분의 온도가 낮을 때, 점화 2차 회로의 저항값이 높을 때, 온도는 낮고 저항값은 높다. 2차 회로의 저항값이 높을 때,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점화 파형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점화 파형을 많이 다뤄본 사람은 그러한 정비사라 그러면은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배전기 내 캡 단자가 부식이 생겼다. 점화 플러그 간극이 너무 크다.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높다. 점화 플러그 전극의 온도가 낮다. 공기가 희박하다. 점화 2차 회로의 저항값이 높다. 이럴 때 이제라는 거죠.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5번 방향 지시 등의 전멸 주기가 어느 한쪽이 빨라지는,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빨라지는 거예요. 한쪽 방향 지시 등 회로의 저항이 커졌을 때, 전멸 주기가 빨라지면은 방향 지시 등 회로의 저항이 커지면 그렇다. 또 한쪽 전구 접지선이 단선됐을 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단선이 돼버리면 전멸 주기가 빨라져요. 이거는 이제 방향 지시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한쪽 전구를 저항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한쪽 전구를 규정보다 어두운 것으로 장착했을 때, 전구를 규정보다 어두운 것으로 장착했을 때, 한쪽 전구의 필라멘트가 단선됐을 때, 접지선이 단선, 필라멘트 단선, 한쪽 전구의 전격 용량이 규정보다 클 때, 전구 용량이 맞지 않는 릴레이를 사용했을 때, 플래시 유닛,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플래시 유닛 불량. 전멸 주기에 대한 거, 한쪽 방향 지시 등의 저항값이 너무 커졌다거나, 접지선의 단선이 됐다거나, 규정보다가 어두운 곳이 장착되어 있거나, 필라멘트가 단선이 됐거나, 전격 용량이 규정보다 클 경우, 전구의 전구 용량보다 클 경우, 전구 용량이 맞지 않는 릴레이를 적용했을 경우, 플래시 유닛이 불량일 경우. 에어백 작업 시 주의사항. 스티어링 휠 조향 핸들 장착 시 클럭 스프링의 중립을 확인해야 된다.
클럭 스프링에 중립을 확인하는 것.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이제 장착이 제대로 확실하지 않다고 봐야죠. 에어백 관련 정비를 할 때는 축전지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떼야 된다. 뭐, 우리 정비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단자부터 먼저 제거를 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버디 도장 시 열 처리를 요할 때는 인플레이터를 탈거합니다. 인플레이터라는 것은 뭐예요? 에어백에서 인플레이터가 작동이 돼야 질소가스가 부팽창해서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뭡니까?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거죠. 인플레이터의 저항값을 측정하지 말 거. 요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인플레이터의 저항값 측정. 열 처리를 요할 때는 인플레이터를 반드시 탈거해야 된다. 열 처리할 때 인플레이터 탈거하고.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인플레이터가 여기서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